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가 뉴욕 증권가에서 일하고 있는 퀀트에 의해 개발되었다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2009년에 뉴욕 파이낸셜 파이썬 유저 그룹에서 웨스 맥키니가 발표했었던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판다스의 개발 의도가 잘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이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해요. 이 자료는 여러 논문에도 인용이 되었던 자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금융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연구를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공통적인 태스크들이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만들거나 백테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통계적인 추정과 같은 이런 공통적인 태스크들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변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결측치를 보거나 시각화한다든지 아니면은 결측치를 채운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그 시계열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다른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는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나 백테스팅을 만들면서 이런 그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기 위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선형 회귀를 통해서 데이터를 예측한다든지 아니면은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주식의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경제 지표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 포트폴리오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도 이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는 공통적인 태스크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금융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거나 연구할 때는 이런 일단 그 유료 툴로는 이제 매트랩과 같은 툴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오픈소스에서는 R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C++나 자바와 같은 언어로 직접 개발을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파이썬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어떤 그 장점이 있는지를 보도록 할게요. numpy는 파이썬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다차원 배열의 구조를 다루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다차원 행렬의 계산을 할 때 사용이 되는 라이브러리인데 일단 파이썬은 느리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파이썬의 느린 단점을 numpy가 많이 보완을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파이썬의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 생태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 도구이죠. 그래서 이 numpy는 내부가 C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접착제 언어다. 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다른 이제 로우 레벨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C라든지 포트란과 같은 언어와의 호환성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이런 퍼포먼스 갭을 약간 줄여준다든지 다른 언어와 호환해서 쓸 수 있다든지 다른 언어에서 개발된 라이브러리를 파이썬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파이썬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생태계가 굉장히 조금 다양하고 굉장히 거대한 편이다. 그 다음에 파이썬이스타 파이썬 사용자들을 보통 파이썬이스타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파이썬이스타들은 보통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도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뭐 이슈가 생겼거나 아니면은 그 버그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의견을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소스의 기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다양한 생태계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가 파이썬의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판다스라는 도구를 개발을 할 때 뭐 이제 파이낸스 금융이나 경제의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통계적인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한 이제 목적으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틴한 이런 추정과 같은 통계적인 추정과 같은 일을 조금 편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나 라이브러리와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처음에 개발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판다스는 2009년에 AQR에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이제 시각화할 수 있는 좀 가벼운 라이브러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치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좀 최적화가 되어서 numpy 같은 경우에 이제 numpy가 수치 데이터를 다루는데 최적화되어 있는데 numpy를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이런
라든지 시계열 데이터라든지 증권 거래할 때 보면 이제 티커라든지 이래서 이런 금융 데이터를 다루는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좀 최적화가 돼서 처음에 개발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시계열 데이터와 그냥 크로스 섹셔널 데이터, 뭔가 피봇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그룹 바이 연산을 한다든지 크로스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하는 연산이 좀 인터페이스가 잘 제작이 되어 있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 판다스라는 용어는 우리가 판다스 하게 되면은 판다 곰을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 판다스는 이 문서에서 패널 데이터 시스템에서 약자를 따왔다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판다스라는 이름은 패널 데이터 시스템에서 왔는데, 이 패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패널은 다차원 자료 구조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판다스가 개발될 때는 1차원, 2차원, 3차원 자료 구조를 다루게 되었었는데, 앞에서 말했던 패널이 바로 여기 3차원 자료 구조에 있는 와이드 패널과 롱 패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패널 데이터는 디프리케이트 되었어요. 지금 현재는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 구조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는 이제 numPy의 벡터 1차원 어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원은 이제 데이터 프레임 행렬 구조인데 이제 2차원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차원은 하나의 행 또는 하나의 열을 이제 떠올리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원 자료 구조는 우리가 엑셀 데이터에 행과 열로 된 데이터를 떠올리게 되면은 이 2차원 자료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엑셀과도 유사한 자료 구조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시리즈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이 시리즈 두 개를 가지고 와서 벡터 연산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시리즈 키값, 인덱스 값이 맞는 값끼리 이렇게 더해 주거나, 아니면은 값을 이제 채워 주거나, 없는 값을 만약에 여기 보면은 MSFT는 값이 없어요. 그럼 이런 값은 0으로 채워서 다시 더하는 연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시리즈 연산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렬 연산 보게 되게 되면 이제 2차원 행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데이터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인덱스 값에 시계열 값이 있어요. 데이트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A, B, C, D라는 컬럼이 있는데 각각 수치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증권 데이터다라고 봤을 때는 로우, 하이, 클로즈, 오픈 뭐 이런 그 OHLC 데이터 같은 이제 증권 데이터에서 그날 이제 시가, 종가, 그 다음에 고가, 저가 이런 데이터다라고 이제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값을 다 더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컬럼만 이렇게 가져온다든지 하는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자료 구조는 이런 처음에 증권 데이터, 금융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지금은 데이터 분석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판다스를 이해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 직접 금융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판다스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